2-63페이지 섹션 5입니다. 5번째 DB 보안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보안. 자. 데이터베이스 보안.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또는 검색하기 위한 하나의 서버죠. 서버. 자, 정보 보호의 가장 근본적인 보호 대상이다. DB. 그렇죠. 우리가 정보 보안에서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데이터의 보안이에요. 데이터의 보안이라는 겁니다. 데이터의 보호. DB상의 중요한 정보 자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DBMS,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관리 시스템입니다. 보안 운영, DB 데이터 보안, DB 관리자 보안,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데이터베이스 기본 원리를 한번 보세요. 그 데이터베이스와 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는 DBMS라는 또 하는 관리 시스템, 그리고 SQL, Structured Query Language라는, 우리가 SQL을 하죠. MS SQL, MySQL, 이렇게. 그 다음 ERP,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이런 것들과 연동해서 사용자가 요구를 하게 되면 쿼리문으로 DBMS를 거쳐서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로 접근하는 이런 것이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특징, 통합된 데이터, 최소의 중복, 통제된 중복 데이터이다. 그렇죠. 최소의 중복.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이유가 이 중복 데이터를 방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면 똑같은 내용에 들어있는 것들도 어떻게 하나하나 따로따로 저장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DB는 아니죠. 코드를 생성하나 해서 하나로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저장 데이터, 컴퓨터가 접근 가능한 매체에 저장을 한다. 그 다음에 운영 데이터, 조직의 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데이터, 운영 데이터, 공유 데이터는 여러 용 프로그램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데이터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3번 구성 요소가 나오죠. 데이터베이스 구성 요소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 중에 이제 릴레이션, 열과 행으로 이루어진 테이블이다. 릴레이션. 이 정도는 좀. 릴레이션, 또 뭐가 나오나요? 속성, 어트리뷰션. 속성. 그 다음 튜플이라고 해요. 튜플. 그냥 개념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개념. 더 자세히 얘기하면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배우는 건 아니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안을 배우기 때문에 다만 기본 개념은 좀 알고 있으면 좋다. 그 다음 도메인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도메인. 도메인이란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그룹이라든가 이렇게 묶음을 또 여기서는 도메인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집합. 그 다음 키가 나와요. 키. 튜플 구분시켜주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속성의 모임을 키라고 한다. 라고 해서 개념만 좀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 한번 보세요. 무결성 제약 조건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데이터에 적용되는 일련의 규칙을 무결성 제약 조건이란다. 그 중에 이제 키가 나와요. 키의 특성, 유일성. 하나밖에 없어야죠.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여러 개의 키가 있을 수가 없죠. 아주 유일성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서버에서 계정 생성이나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죠. 하나의 계정이지 같은 계정이 있을 수가 없듯이. 그 다음 최소성, 그러니까 속성의 집합인 키가 릴레이션의 모든 튜플을 유일하게 식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속성들로 구성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가 최소성, 꼭 하나 필요한 거죠. 최소로. 그룹이라면 최소고, 그게 하나씩이라면 유일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키의 특성은. 그 다음 키의 유형이 있습니다. 후보키, 슈퍼키, 기본키, 대체키, 외래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꼭 읽어보는데 키의 유형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후보키는 키의 특성인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시키는 키다. 여기서는 학번이라든가 이름 학과. 슈퍼키는 유일성은 있으나 최소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좀 약간 그룹하고 좀 멀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 기본키는 여러 개의 후보키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여 사용하는 거고, 기본키. 그냥 학번이나 이름, 학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쓰는 겁니다. 대체키는 여러 개의 후보키 중에서 기본키로 선정되고 남은 나머지 키들. 그러니까 들러리는 아니고, 그러니까 기본키, 그죠? 후보키 중에서 기본 선정된 거, 기본키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우리가 대체키라고 하고, 외래키는
어느 한 릴레이션 속성의 집합 외에 다른 릴레이션의 기본 키로 이용되는 키다. 그러니까 이쪽에 어떤 파트에서 사용하는 키를 연결시키는데 그쪽 연결시키는 기본 키를 우리가 외래키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나머지는 그렇게 별 문제 없습니다. 이제 큰 데이터베이스 보안 구조 및 원리가 있죠.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데이터베이스 그림. 맨 안에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가장 우리가 보호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그래 데이터베이스를 걔를 암호화를 시킨 다음에 이제 접근 통제를 하는 거죠. DB 접근 제어. 그다음 어디팅은 뭐요? 감사 이런 것들이죠. 기록을 남게 하고. 그다음에 OS 보안 뭐 Secure OS를 사용해서 또 한 번 보안을 하고. 그다음에 앞에는 IPS라든가 또는 IDS 또는 파이어월로 또 한 번 방어를 한다. 그걸 크게 봤을 때 그 화살표로 되어 있대. 외부로의 유출 차단, 또 내부로의 접근 차단을 하겠다 이거죠. 뭐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일반 서버들도 다 이러한 접근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럼 DB 보안 유형이 있어요. DB 보안 유형. DB 보안 유형. 데이터베이스 보안이라고 합니다. 크게 데이터베이스를 보안하고 봅시다. 데이터베이스 보안에서 DB 보안 유형이 있어요. DB 보안 유형이 있다. 일반 물리적 보안 이거야 뭐 시스템 그 자체적이죠. 뭐 하드웨어라든가 이쪽에 자 자연재해나 컴퓨터 시스템의 데이터에 대한 손상을 주기 위함으로부터 DB를 보호한다. 이건 물리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강의실에 안에 어떤 서버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안에 함부로 외부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뭐 시건 장치를 한다든가 문을 잠가 놓는다든가 또는 위험 표지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물리적 보안이 되겠죠. 그다음 65페이지 권한 보호. 권한을 가진 사용자만 특정 접근 모드로 DB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죠. 뭐 관리자 권한을 가진 사람은 어떤 DB까지 또는 일반 사용자가는 어떤 DB까지 이런 권한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 운영보호. DB의 무결성에 대한 사용자의 실수의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 대부분 이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게 관리 프로그램 이쪽에서 그렇게 되겠죠. 또는 아니면 서버 쪽에서 운영을 할 때 뭐 어떤 실수로 의한 무결성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만드는 거다. 그래서 물리적 보호, 권한 보호, 운영적 보호로 볼 수가 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DB 보안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좀 중요합니다. DB 보안 요구사항.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려면 이 정도는 좀 지켜줘야 한다. 자, 부적절한 접근 방지가 있어요. 부적절한 접근 방지. 그렇죠? 인가된 사용자만이 접근 허용하고 인가되지 않으면 차단시킬 수 있는 이러한 정도의 요구사항을 지켜줄 것. 그 다음 추론 방지. 기밀이 아닌 데이터로부터 기밀을 얻어내는 수 있는 가능성. 추론입니다. 추론.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데이터를 보면 다른 데이터를 유추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차단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추론 방지. 그 다음에 데이터의 무결성.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가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게 데이터의 무결성. 그 다음 감사 기능. DB에 대한 모든 접근에 대한 감사 기록을 로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언제 들어와서 어떤 DB를 열어봤고 저장을 했고 쓰기로 했다든가 이런 기록으로 남겨두는 거. 감사 기능. 사용자 인증. 별도의 엄격한 사용자 인증 방식이 요구가 된다. 뭐 여기서는 뭐 싱글 사인온이라든가 뭐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할 때 사용하는 것들 그런 것들 또 다단계 보호 데이터에 대한 등급 분류를 통해서 기밀성과 무결성을 보장한다. 여러 가지로 뭐 일반 사용자들도 또 등급을 둔다든가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겠죠. DB 보안에서 요구사항 부적절한 접근 방지, 추론 방지, 데이터 무결성, 감사 기능, 사용자 인증 다단계 보호로 할 수 있다는 거. 요구사항은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뭐 두세 개 또 쓰라고 옆구리 찔리는 문제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DB 보안 구현 방식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있고 클라이언트 또 접근 제어하고 그 다음 DB 암호화 그 안에 이제 데이터가 있겠죠. 데이터가 이런 구현 방식이 있고 DB 접근 제어 및 감사에서 애플 프로그램 제어, DB 사용자 접근 제어, DB 오브젝트 필드 제어
그 다음에 뭐 리퀘스트 커맨드 제어, 요청, 명령 이런 것들, DB 접속 시간 제어, 접근 권한별 접속 제어, 사후 감사, 상식적인 것들이죠. 특히나 뭐 DB 접속 시간 제어 같은 경우는 오전 기업으로서는 업무 시간 9시부터 6시까지만 DB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한하는 거, 뭐 그런 것들입니다. 다. 자, 그 다음 66페이지를 보면요. DB 암호가 있어요. 암호. 데이터베이스 파일 단위로 암호하느냐, 테이블 내 칼럼 단위로 암호하느냐, 암 복화 키 관리 메커니즘도 필요하겠고요. 데이터 유출 시에도 강력한 암호화 방식으로 해독이 불가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뭐 키만 알면 할 수 있고요. 자, 일단 DB 암호화에 의해 데이터의 유출 원천 차단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그 보안 요구사항 내지는 유형이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DBMS 보안이에요. 세 번째가 데이터베이스 세 번째가 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자, 특징. 사용자의 정보자원 및 보관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보안 관리를 원격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원격이든 직접 로컬이든 DBMS는 존재하게 됩니다. 사용자의 정보 자원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사용자의 주요 IT 인프라 및 각종 보안 장비에 대하여 통합 보안 관리 솔루션과 체계적인 보안 관리 센터 등을 이용하여 보안 관리 업무를 제공하는 한편 불법적인 침입도 막아낼 수 있도록 감시 업무도 수행한다. 그 다음 서비스 종류 보면 보안 솔루션 관리, 보안 네트워크 장비 관리, 서버 관리, 침해 예방 및 대응, 복구, 백업, 보안 로그 분석, 보안 솔루션 임대 및 관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죠. 전반적인 관리를 다 한다고 보면 돼요. DBMS에서. 기능 보면은 접근 제어, 이건 어떻게 하나 있어요. 접근 통제, 액세스 컨트롤, 그 다음 보안 및 권한 관리, 얘도 있죠.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닙니다. 일반 서버에서도 뭐 권한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있게 되죠. 어차피 서버니까.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DBMS 접근 제어가 나오죠. DBMS 접근 제어. 개요. 자, DB의 접근 제어는 하나의 단일 방식으로 구성하기도 하지만 방식마다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식을 혼합하여 하이브리드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보안 솔루션이나 시스템들은 하이브리드 방식이죠. 다단계. 뭐 침입 탐지 시스템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또 침입 차단 시스템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둘 다 복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구성 방식, 에이전트 플러스 스니핑, 게이트웨이 스니핑, 그 다음 게이트웨이 에이전트 플러스 스니핑,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는데,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는 67페이지 나오죠. 에이전트 방식, 게이트웨이 방식, 스니핑 방식, 하이브리드 방식.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접근 제어 구성 방법, 에이전트 방식. 자, 서버 자체의 접근 제어 및 로깅 기능을 포함하는 에이전트. 이식을 한다, 설치를 한다는 거죠. 에이전트는 뭐예요? 항상 서버가 아니라 클라이언트 쪽으로 에이전트라고 하죠.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방식 볼까요? 프락시 방식이 있고 인라인 방식이 있다. 프락시 방식만 보겠습니다. DB 서버로부터 접근하는 모든 IP 주소를 DB 보안 서버를 통하도록 설정을 변경한다. 게이트웨이는 뭐예요? 큰 대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축의 대문. 그쪽을 통과해서 가는 방식. 그 다음 스니핑 방식은 네트워크의 패킷들을 탭 방식과 탭은 직접 연결해서 하는 겁니다. 스니핑을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패킷 미러링 방식. 이거는 이제 가상적으로 하는 겁니다. 방식을 통해서 패킷을 분석 로깅하는 방법. 사후 감사의 의미에 비중을 두는 보안 방식이다. 스니핑이니까 훔쳐보는 거죠. 그것이 탭은 직접 연결해서 분석해보고 미러링은 가상적으로 본다. 일단 하이브리드 방식은 별도의 구성 방식이 아니라 스니핑, 게이트웨이,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혼합 방식, 하이브리드 방식이니까 자, 여기에서 에이전트 방식, 게이트웨이 방식, 스니핑 방식, 하이브리드 방식이 있다는 거. 뭐에? DB의 접근 통제 구성 방식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나옵니다. 67번 DB 보안 통제 개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접근, 의도적인 데이터의 변경과 파괴, 그리고 데이터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이것도 또 무결성이겠죠. 우발적인 사고 등으로부터 데이터 혹은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일련의 활동을 얘기한다. 그 종류를 보니까 보안 통제, 데이터베이스 보안 통제. 네 번째 볼까요? 보안 통제. 뭐가 있어요? 일단 흐름 통제가 있다. 첫 번째가 흐름 통제. 두 번째가 추론 통제. 아까도 한번 살짝 나왔습니다. 추론에 대해서는. 추론 통제. 그럼 세 번째. 접근 통제. 네 번째, 허가 규칙. 규칙을 정하는 거죠. 어디까지 허가를 할 건가. 그 다음에 가상 테이블. 그 다음 암호화. 여섯 번째가. 이렇게 보는 거죠. 자, 하나하나 볼까요? 흐름 통제는 접근 가능한 객체 간의 정보 흐름을 조정을 한다. 흐름을. 그 다음에 추론 통제는 자, A를 알았을 때 B까지 유추해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추론 통제는 추론해내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이 우측에 이제 그 이기적인 팁에서 데이터베이스 추론 방지 방법, 은폐, 데이터베이스 구획화, 잡음 및 혼란, 롤백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그 팁을 넘어서는 겁니다. 팁을 잘 기억을 하시고. 자, 접근 통제는 뭐 인가된 사용자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걸 거고, 허가 규칙은 적당한 절차를 통해서 DBMS에 들어온 사용자라 하더라도 허가받지 않은 데이터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가상 팁을 전체 DB 중 자신이 허가받은 사용자 관점만 볼 수 있도록 한정시키는 겁니다. 얘는 한정. 그래서 이 가상 테이블은 좀 여러분들이 한번 시험에 나왔고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이 한정이라는 게 여기 들어있잖아요. 보안이죠. 한정시킨다. 물론 다 얘네들 주로 통제, 규칙, 허가 규칙 이런 것도 다 한정되지만 가상 테이블은 꼭 버추얼 테이블은 기억을 하십시오. DB에서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DB 관리자 보안. 관리자는 특별한 운영을 수행하기 위해서 안전한 보안 인증 스키마를 필요로 한다. 보안 구조, 운영 시스템에 의한 인증이라든가 또는 네트워크 인증을 통해서 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DB 장애 유형 및 복구예요. 데이터베이스는 이 장애 시 복구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장애 유형 및 복구. 장애 유형 및 복구. DB 장애 유형. 사용자 오류. 그렇죠. 잘못해서. 쿼리문 잘못 작성한다든가. 그래서 생기는 거. 그 다음 명령문 장애. 쿼리문 잘못 작성하는 거죠. 이거 다 그래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장애. 이거는 비정상적인 접속 해제나 프로세스 종류와 같이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하는 사용자 프로세스에 발생하는 장애이다. 근데 시스템이 이상했다 보니까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지 않고 바로 그대로 갑자기 종료가 돼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저장을 못한다든가. 그 다음에 인스턴스 실패. 이런 것들은 시스템의 글로벌 영역이라든가 백그라운드가 계속 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 없을 때 발생을 하는 거. 인스턴스 실패. 그 다음에 매치 고장, 보조기억 장치 등 물리적, 논리적으로 그죠? 이상이 있을 수 있죠? 하드디스크라든가 이런 것들. 그랬을 때 발생하는 고장이다. 여러분들 한 번만 쓱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DB 백업 복구 기술. 레도로그에서 DB에 가해지는 모든 트랜잭션을 시간 순으로 기록하는 파일이다. 레도로그.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백업 복구는. 그 다음 제어 파일. 데이터베이스의 물리적 구조를 기록하는 거고. 자, 레도로그와 제어 파일. 그 다음에 69페이지. 데이터베이스 이름, 데이터 및 로그 파일의 이름 및 위치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생성 시간도, 체크 포인트 정보도
들어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롤백입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죠. 데이터베이스에 트랜잭션을 무효하기 위해 완료된 데이터베이스 수정 사항을 부분적으로 원상태대로 되돌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롤백. 원상태대로 되돌리는 겁니다. 이 롤백은 보안과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요? 약간 관련이 있어요. 복구라는 차원에서 보면. 업데이트 이전의 저널 파일을 사용하여 원래의 정상 상태로 되돌리는 오류 발생 이후에도 깨끗한 사본으로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을 해준다. 일단 보안과는 약간 관련은 있지만 정확하게 롤백은 보안과 어떤 데이터 보안과는 관련이 적은 거죠. 보통 트랜잭션 로그를 통해서 수행되지만 다중 버전을 동시 제어를 통해 구현되기도 한다. 순차적 롤백. 여기 나오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임의의 트랜잭션의 오류를 발생시킬 때 롤백이 수행돼야 하는데 T1의 동작에 이전하는 다른 트랜잭션도 그러니까 T1, 트랜잭션 1 오류 때문에 또한 롤백돼야 하며 그리하여 순차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차례차례 연결된 것들은 그죠? 발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의 트랜잭션이 실패하는 것은 많은 실패를 유발한다. 뭐일 경우는 순차적 롤백일 경우에는 실질적인 데이터베이스 복구 기술은 비순차적 롤백을 보장하므로 순차적 롤백은 바람직한 결과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비순차적 롤백을 많이 쓴다는 거죠. 부분이. 순차적 롤백은 하나의 오류가 계속 오류로 발생시킬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데이터베이스 보안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사항들이었습니다. 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6번부터는 DBMS 운영이 있습니다. 6번. DBMS 운영이 있죠. 오라클 나오죠. 첫 번째 오라클. 그 이름도 경이로운 오라클. DB 운영 원리 나오죠.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물론 얘를 좀 명령을 하든가 이해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보안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많이 추가를 해놓은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70페이지에 보면 이 다시 오라클 기본 명령어들 있죠. 이 명령어들도 한번 눈으로 쓱쓱 그냥 막 암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한번 크리에이트 명령어가 있구나, 그랜트 명령어가 있구나, 뭐 권한부여할 때 그랜트 명령어구나, 또 계정 변경할 때 뭐 커넥트해서 또 하는구나. 얼터 명령으로 또 어떤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거. 이 정도만 그냥 기억만 하세요. 명령어니까. 명령어 자체를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번 데이터베이스에 운용을 할 때 쓰는 명령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여러분들에게 기억하라고 이렇게 담아놓은 거니까 한 번씩 쓱쓱 보세요. 보시고. 그 다음에 뭐 72페이지까지도 거의 갔죠. 근데 70페이지 그 동그라미 바로 위에 보면 커밋 이게 저장입니다. 커밋 명령이. 그다음 롤백은 되돌리는 거라고 했죠. 좀 전에 배웠습니다. 어떤 작업을 하다가 저장되기 이전에 아차 실수해가지고 되돌릴 때 롤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워드 편집할 때 되돌리기하고 유사합니다. DB에서 롤백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오라클 보안 운영에서 뭐 싱글 사인온이 있고 파트너 애플리케이션 뭐 모드 SSO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한 번만 보시면 됩니다. 나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포믹스라는 게 있어요. 또 하나 DB. 물론 오라클이 유명하고 많이 사용하지만 데이터베이스 명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억하라고 그래서 인포믹스 데이터베이스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인포믹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한 번씩만 쓱쓱 읽어보시면 돼요. 뭐 공부하실 때는 읽어보실 필요는 없고요. 한번 뭐 시험 직전이라든가 이때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완료한 상태에서 한 번씩 보시라는 얘기죠. 그 나머지는 다 운용에 관련된 거는 얘만 따로 뭐 출제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오라클도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뭐 오라클만의 데이터베이스는 아니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베이스들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뭐 하나만 잘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하여튼 읽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추가 자료로 해놨으니까.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MySQL 보안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MySQL도 좀 이 중에서 오라클이 좀 시험에 등장하고요. MySQL도 등장해야 돼요. 공개용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서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보안 때문에 좀 나온다. 나머지도 여러분들 그냥 다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고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유사해요. 그것도 딱 같진 않고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76페이지도 보면은 MySQL 보안, 보안 관리 있습니다. 기동. 다만 MySQL은 이게 시큐어 모드로 작동시켜서 기동시킨다 이런 것들 좀 정상적인 권한을, 시큐어 모드가 아니라 정상적인 권한으로 시동을 하고 또는 복구를 하고 백업을 한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좋고 백업 받을 때 MySQL 덤프를 사용한다는 거. 그냥 한 번씩만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그 다음 나오는 것이 MS SQL 보안 운영. MS SQL. 이건 이제 MS사, 마이크로소프트사죠. 윈도우즈 서버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죠. 얘도 있고요. 이제 MySQL도 좀 시험에 등장을 하죠. 그런데 얘를 자체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보안에서는 어떤 에러가 난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이게 어떤 공격이냐 또 무슨 에러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문제 나오면요. DB 보안 쪽에서 문제 나오면 그렇게 어려울 거 없어요. 가상 태블이라든가 우리가 낯설은 것만 기억을 하면 필요한 사람에게 그만큼만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고 나머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인증 모드에서 윈도우즈 인증 모드 있고 호남 인증 모드가 있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운용이기 때문에. 그 다음 78페이지도 그렇죠.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나오고요. 79페이지에 이제 보관 작업이 있을 때 정기적으로 모든 데이터 백업, 복사본을 조직 외부의 안전한 위치에 보관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기 다 읽어보면은. 그래서 게스트 계정 사용 금지, 퍼블릭 데이터베이스의 사용 권한을 허가하는 것을 금지한다. 퍼블릭 디폴트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 거. 자, 7번째 이제 DB 보안 개발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시험에 선택지에 한번 약간 등장을 했었거든요. DB 보안 개발. 그런데 얘도 상식입니다. 상식적이에요, 상식적. 보세요. DB 어플리케이션 보안 프로그래밍은 시큐어 코딩이라고 합니다. 근데 웹을 통한 SQL 인젝션 공격 방지 개발 방법이 뭐냐면 원시 ODBC, 이게 이제 ODBC가 뭐냐면 그 MS SQL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처리 코드 정도가 될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코드. 에러를 사용자가 볼 수 없도록 코딩한다. 이게 뭐라고 해서 틀리게 나왔냐면 다음 중에서 SQL 인젝션 공격 방지 방법에 대해서 틀리게 설명한 거, 잘못 설명한 거 해놓고 원시 ODBC 에러를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코딩을 한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만들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보면 보안에 취약한데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 지문이, 이 책하고. 그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의 최소 권한으로 구동을 한다. 당근일 거고. 데이터베이스 내장 프로시저를 사용하고 내장된 거. 그 테이블 이름, 칼럼 이름, SQL 구조 등이 외부 HTML 포함되어 나타나지 않게 한다. 안 보이게 한다. 이 지문이 그대로 나왔었어요. 그 지문. 그대로. 근데 볼 수 있도록 코딩을 한다? 당연히 틀리게 되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자, 여기까지가 데이터베이스 보안이었습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부분을 좀 천천히 보시고 나머지 한 번씩만 읽어보세요 한 부분은 진짜 한두 번씩만 그냥 편하게 읽어보시는 정도만 해도 DB 보안에서는 문제 놓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또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정보보안 기사에서는. 그것이 보안과 관련되는 부분, 그건 이미 다 강조해드렸고 읽어가면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잘 정리하시면 데이터베이스 보안에서는 그렇게 무리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배우면 안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보안 쪽에만 치중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데이터베이스 보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